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탄소중립 우수 사례 공모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청년예술인 특화형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충북도가 못난이 농산물 판촉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북 포항시에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여수시가 제26회 여수해양문학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 수상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문학의 별이 됐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이 열린 스웨덴 스톡홀름에는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고 영광의 순간을 축하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전해졌습니다.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 중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시상식이 열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한강 작가를 향한 축하와 찬사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K-푸드, 그다음에 K-팝 이런 것과 더불어서 K-컬처, 한국의 문학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가 되고 이걸 통해서 국위를 선양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님, 이 한국뿐만 아니고 스웨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그 국위 선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외신들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확정되자 한국 문학과 문화에 극찬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번역된 수많은 걸작과 위대한 작가들을 배출했지만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던 비정상적 상황에서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극찬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 문화 강국의 막강한 소프트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고 스페인 신문 엘문도는 한국 문화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라고 축하했습니다. CNN은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을 전하며 소년이 온다의 작품 세계와 5.18 민주화 운동을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통해 광주와 5.18 민주화 운동을 이해해보려는 외국인도 늘고 있습니다. Grattis och kämpa på och fortsätt skriva, säger jag. 우리를 서로 연결하는 것은 언어라고 수상 소감을 밝힌 한강 작가를 향해 전 세계가 서로 다른 언어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는 환경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 사례 공모에서 최고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 사례는 지역 주민과의 거버넌스 구성과 선도적인 감축 사업 시행 등을 통해 지역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한 지자체를 선정해 선도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는 지역 주민과 협력해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는 탄소톡스 동대문과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관내대학교와 전통시장,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는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뤄낸 뜻깊은 성과이고 앞으로도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천에 모범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치된 전동 킥보드 신고 접수 시 즉시 견인 조치를 실시합니다. 구는 그동안 공유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업체의 자율 수거를 위해 3시간의 유예 시간을 뒀지만 제때 수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즉시 견인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방치된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 민원 신고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고 가능하고 킥보드 업체는 견인차 보관소에서 견인료와 보관 비용을 납부해야 장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업체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 이용 전 이용 약관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는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없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포 아트센터가 감미로운 연주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숭문중학교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개최됐는데요. 이번 연주회는 8번째로 진행됐으며 5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지난 28일 마포 아트센터에서 숭문중학교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개최됐습니다. 오후 2시 40분부터 시작된 이날 연주회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 서현호 이사장, 오희정 학교장, 숭문중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연주회에 초청받아 자리에 함께했고 인사 말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함께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를 즐기며 감미로운 연주를 감상했습니다. 이번 숭문중학교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를 통해 모두가 음악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마포구가 2024 한국장애인 인권상 기초자치 부문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기여한 개인 및 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수여됩니다. 지난 3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24 한국장애인 인권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장애인 인권상은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 개인 및 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회의원, 기업에 수여하는 상으로 기초자치 부문에서 마포구가 국회의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참석해 인권상을 수여받고 다 함께 기념 촬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마포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에서 주요 내빈 및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대구 청년 예술인 특화형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기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주택은 청년 예술인의 주거 부담을 덜고 지역 단위에서의 활동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창작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대구 청년 예술인 임대주택은 총 9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공연예술 연습실, 시각예술 작업실 등이 함께 조성되며 공사는 2027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주택이 청년 예술인들의 거점이 되어 대구 문화예술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축하와 기대를 표했습니다. 대구시에서 대구 우수식품 특별 판매전이 개최됐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접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행사에는 대구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참여하며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는 김치, 닭발, 막창 등 인기 제품이 포함됩니다. 대구 우수식품 인증 제품은 엄격한 위생 기준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특별 판매전을 통해 대구의 풍부한 식품 다양성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질 높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대전시가 제19회 대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신의 하루, 세상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올 한 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북천 스님은 국군 장병과 호국 유가족을 위해 36년째 봉사를 해왔고 무료급식을 위한 나눔의 집 나마스테를 운영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기념식은 정부가 자원봉사 활동과 기부를 통해 이웃을 돕고 사회를 발전시킨 유공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입니다. 대전 대덕구가 임시휴관 중인 안산도서관을 재개관했습니다. 도서관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1년간 리모델링 사업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의 노후 시설을 보강하고 생활 문화 공간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독서 문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어린이 자료실, 유아실의 면적을 전보다 2배 이상 확장해 영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최적화된 독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도서관이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성인들의 지식 창고가 돼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용 땔감 나누기 행사, 사랑의 땔감 나누기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열렸습니다.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는 산림사업장에서 나온 벌채목을 수집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난방용 땔감을 공급하고 산림 바이오매스의 활용도를 높여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12월 13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정한 35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5톤씩 총 52여 톤의 땔감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구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300여 가구에 총 870톤의 땔감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횡성군이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0.1헥타르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촌 거주,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세대 농지 소유 면적 1.55헥타르 미만 등 8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세대당 130만 원이 지급되며 그 외 대상자에게는 지급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개인별 면적직불금이 지급됩니다. 군은 지난 3월과 4월 중 신청 접수 후 신청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11월 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횡성군 지급 대상자는 총 7,562명으로 약 122억 원이 지급됩니다. 평창군이 분회 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노인의 평창군지회 관계자들과 평창읍 각 마을 노인회장 등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군은 30억의 사업비를 들여 총 면적 760.57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건물의 1층은 평창읍 분회 경로당으로 사용되며 2층은 노인대학 강의실, 3층은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평창군지회 사무실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군은 분회 경로당 건물이 지역의 화합을 이끄는 구심점이 되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노인이 행복한 평창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 아래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못난이 농산물 판촉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약 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에게 못난이 농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자리로 못난이 농산물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착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주요 품목은 충북 농협에서 보은 사과, 괴산 알배추, 청주 애호박, 영동 샤인머스켓 등 계절에 맞는 못난이 농산물로 구성했으며 일반 농산물 대비 약 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됐습니다. 제천국제 한방천연물 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코레일 충북본부와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조직위와 코레일 충북본부가 상호 홍보를 지원하고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통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조직위와 코레일 충북본부는 관광 및 관람 적극 협조,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홍보 지원, 철도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 및 홍보, 기타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함께 나갈 예정입니다. 에어로케이 항공이 청주와 일본 이바라키를 오가는 신규 노선을 취항합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의 항공의 이번 노선은 부정기 노선으로 내년 3월 4일까지 주 3회 화, 목, 토요일 운항합니다. 출국편은 오후 2시에 출발해 오후 4시 5분에 현지에 도착하며 복귀편은 오후 5시에 출발해 오후 8시 5분에 청주에 도착합니다. 에어로케이 항공은 이바라키 노선 취항 이후 삿포로와 나고야를 포함한 일본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에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거점 시설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식에서는 홍보 영상 관람을 시작으로 추진경과 보고 및 시사부로 착공을 기념했습니다. 이후에는 포항 지식산업센터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우수기업 소개 및 제품 전시 관람이 진행됐습니다. 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구축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 MOU 체결 또한 이뤄졌습니다. 경상북도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한국산업은행과 공동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북도는 특구제도가 도입된 이후 비수도권 시도 중 가장 많은 5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사업 발굴과 참여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체결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은행은 대구 경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특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금융상품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행정부와 입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습니다. 광주공항 통합 이전 사업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사회 혼란이 계속되면서 민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추가 삭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일까지는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결위에서 필요한 것들은 했지만 지금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좀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지역 현안 사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 사업의 경우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협의체가 오는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3년 만에 재가동될 예정이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국방부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모여 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정 변동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남도의 경우 최대 수건 사업인 전남권 의대 신설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지역 국립의대 설립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사업 지속 여부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의대 유치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목포대와 순천대는 이달 말 교육부 신청을 앞두고 간신히 통합에 합의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조성 사업과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 K디즈니 조성 사업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 불안정한 전국 상황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인 1936년 개통된 이후 한 차례도 개량되지 않아 호남 차별의 상장으로 불리던 광주 순천을 잇는 경전선이 내년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를 경유하게 되는 새로운 경전선은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건설에 8년 정도 더 걸릴 전망입니다. 광주 송정에서 순천을 잇는 경전선 121.5km 중 광주 송정에서 나주 다도 구간 45.7km가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갑니다. 예비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지 5년 만입니다. 혁신도시인 나주 금천면 갈산마을 인근에는 역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문제는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보성에서 순천 구간입니다. 검토 중인 순천 도심 구간 지하화와 성산역 우회 노선 2개안이 모두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 구간 지하화는 사업비 증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 경전선 완공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성산역 우회 노선도 남사르 습지가 포함돼 논란입니다. 이런 이유로 광주와 목포에서 순천까지의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경전선의 완공 시점은 2033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경전선이 완공된다면 목포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24분, 광주 송정역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21분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송에서 화순 이양과 능주, 화순읍을 거쳐 나주 남평 광주 효천으로 이어지는 경정선 노선은 향후 새로운 철도망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건의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제26회 여수해양문학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선정된 작품들은 작품집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학작품 공모를 진행해 아름다운 자연과 삶을 문학적으로 조명하는 작품을 모집했습니다. 이번 공모 수상 분야는 시와 소설로 시부문 145명과 소설부문 37명이 응모했으며 각 분야별로 대상과 우수상, 가작을 시상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성균관대학교, 제주대학교와 손잡고 교육혁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핵심은 런케이션 프로그램의 활성화입니다. 런케이션은 배움과 휴양을 융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주의 환경적 강점을 극대화한 모델입니다. 성균관대와 제주대는 공동연구 및 학술 활동을 통해 성과를 도출해 제주의 지역 문제 해결에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제주도는 협약을 통해 역사, 문화, 자연자원을 활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원봉사협의회와 함께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는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매년 열리는 행사이며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도내 자원봉사 유공자 54명이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으며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 2개 기업이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제2회 영양꽁꽁 겨울축제가 경북 영양군에서 열립니다. 영양꽁꽁 겨울축제는 영양군의 대표적인 겨울축제입니다. 2025년 1월 3일부터 1월 19일까지 열리는데요. 천연 빙상장에서는 스케이트와 썰매를 즐길 수 있으며 빙어를 낚을 수 있는 빙어 낚시터도 마련돼 있습니다. 영양군에서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던 한 차량이 위에서 날아온 눈에 맞아 앞유리가 파손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손으로 직접 뭉친 눈을 던진 건 아니고 딱딱하게 언 눈을 떨어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사는 물건을 투척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에 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